동창부인 10회입니다. 이 소설은 제가 직접 쓴 소설이며 오늘이 마지막 회입니다. 반전이 있는 소설이니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소설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운동할 때는 우리 헬스장에 대머리가 없었는데 이상하다, 누굴까 생각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코 옆에 붙은 특이한 점을 보니 누군지 알 것 같았다. 그러니까 그는 씻을 때는 가발을 벗는 모양이었다. 머리카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람이 이상하게 달리 보였다. 나이 든 남자의 가장 큰 염려는 머리숱이었다. 영석도 요즘 들어 부쩍 정수리 쪽 머리카락이 줄어들어 예민하게 신경 쓰고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부모님 중에는 대머리는 없었다. 대머리는 유전적인 요인이 크므로 부모님이 대머리가 아니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으리라 믿고 그나마 안도하고 있었다. 내가 어딜 가서 애인을 만드나? 자네가 그럼 한 명 붙여주든가. 그 사람은 눈을 질끈 감으며 장난하며 말했다. 아, 그래요? 내가 여자 소개해 드릴까요? 누구? 자네 또 장난치는 거지? 그 여자 말하는 건가? 그 남자는 좋다는 건지 안 좋다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그 여자란 자기네들끼리는 통하는 사람인 것 같았다. 왜요? 날씬하니 뒤에서 보면 처녀 같고 좋잖아요. 예끼 이 사람 뒷태만 처녀면 뭐하나? 그러자 그곳의 사람들이 다 같이 웃었다. 그 웃음이 정말 기묘했다. 영석은 그 여자가 도대체 누굴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러면서 뒷태가 처녀 같다는 말이 자꾸 신경이 거슬렸다. 설마 용옥이는 아닐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여기 솔직히 말해서 그 여자랑 안 잔 남자가 몇이나 되나? 그러자 이번에도 기다렸다는 듯이 다들 아까와 같은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며 키들거렸다. 그때 샤워를 막 마친 남자가 온탕 안으로 발을 들이밀면서 말했다. 영석은 그 사람의 그곳을 쳐다보려고 쳐다본 것은 아닌데 영석은 앉아 있었고 그는 탕 안으로 발을 들이밀고 있었기에 저절로 각도가 그 남자의 그곳을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남자의 그곳은 좀 특이했다. 눈에 못이라도 박힌 듯 영석은 그 남자의 그곳에서 정지가 되어버렸다. 마치 누가 두 손으로 영석의 뒷목을 잡아 그곳에 딱 고정시킨 듯 영석은 그곳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잠시 후 영석은 민망하여 정신을 차리고 얼른 고개를 앞으로 돌리고 그 남자의 그곳을 눈에서 지우려고 눈을 질끈 감았다. 눈을 감았는데도 계속 그 특이하게 생긴 모양이 떠올랐다. 그 이물감이 있는 페니스가 영석의 눈속 커플에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눈을 아무리 힘주고 감아도 떨어져 나가질 않았다. 그러니까 그게 남자들 흔히 하는 말로 인테리어를 한 거였던가 보았다. 집도 그렇고 살면서 한 번씩 보수공사하듯 그 남자는 그곳을 보수공사했던 것이다. 영석은 그런 걸 처음 봤다. 그들은 또 떠들썩하게 웃었다. 영석도 그들의 이야기에 다시 집중했다. 형님, 그 여자는 뒷대만 20대가 아니에요. 거기도 20대예요. 그게 다 뭔 소리요? 거기가 어디요? 가슴? 그러자 다들 같은 의미로 또 웃기 시작했다. 사우나실에서 각자 서 있는 위치는 달라도 남자들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그렇게 빨리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동시에 웃고 동시에 키들거렸다. 아니 형님, 가슴도 물론 봐줄만 하지만 특히 거기가 예술이라니까요. 그 남자는 손가락을 끼워 남녀가 하는 신용을 해보이며 말했다. 아니, 다 늙은 여자가 거기가 뭐가 어떻길래 예술이라는 말을 그깟 늙은 가랑이에다 쓰는가? 듣는 예술 기분 더럽게 쓰리. 다들 또 빵 터졌다. 영석도 그냥 따라 웃었다. 혼자만 안 웃기도 이상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왠지 영옥의 이야기만 같아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형님,
남자만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좀 전에 이상한 이물감을 달고 들어온 남자가 물속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의 그곳을 자랑스럽게 내보였다. 영석은 다시 보고 싶지 않았으나 이상하게 다시 고개가 그곳으로 쏠렸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그 남자의 그곳을 바라봤다. 이왕 말 나온 김에 하나 물어봄세. 내 벌써 붙고 묻고 싶었는데 차마 그런 말은 그래서 말이야. 그 사람은 질문이 좀 그런지 아주 작은 소리로 물었지만 사우나실이 헬스장에 딸린 곳이라 일반 대중탕하고 달리 그리 크지 않았으므로 모두에게 다 들렸다. 질문했던 형님이라는 사람이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정색하고 다시 물었다. 자네는 그거 하고 그래 여자들이 좋아하든가? 그러자 그런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잠시의 틈도 없이 남자는 대답했다. 형님,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지요. 그 느낌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남자는 세상을 다 가진 남자처럼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말했다. 무슨 왕이라도 된 듯 자랑스러워했다. 반대로 아무것도 달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처럼 어깨를 오므렸다. 아니 이 사람 뻥 아니야? 형님, 내가 뭐 한다고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나도 내 소중하고 예민한 이곳에 칼을 댈 때는 다 사람들의 경험을 조사하고 나름의 분석을 하고 한 거지요. 그냥 남이 한다고 맥없이 따라한 게 아닙니다요. 사람들은 이쯤 되자 모두 그 말에는 웃지도 않고 조용했다. 그 남자의 말이 정말 맞을까 하는 의심 반 믿음 반의 표정들을 지으며 모두 귀 기울여 그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때 어떤 몸이 단단한 남자가 다 씻고는 탕 안으로 당당히 들어왔다. 영석은 탕 안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남자를 쳐다볼 때는 아래에서 위로 고개를 쳐들어야 했고 그것이 또 저절로 딱 보였다. 들어오는 남자를 쳐다보지 않으면 될 텐데 이상하게 누가 들어올 때마다 앉아있던 사람들은 자동으로 고개가 돌아갔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었다. 사람들이 탕 안으로 들어올 때의 모습은 다 달랐다. 영석의 생각엔 그게 자신 있는 사람들은 당당히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게 자신이 없거나 자신처럼 오래도록 부부관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도 시들어 보였고 들어올 때도 여자처럼 조신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 이상하게 그렇게 보였다. 사람들의 주제가 여자 이야기여서 아마 그렇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건지도 모를 일이었지만 아무튼 오늘따라 그랬다. 당당히 들어온 잔근육이 예쁘게 잡힌 건강해 보이는 남자는 인테리어를 한 남자를 보면서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서로 잘 아는 사이 같았다. 동생, 그거 인테리어 하는 거야. 솔직히 정력이 자신이 없으니까 한 거였잖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여자들이 한번 했다 하면 아주 천국을 오르내린다니까? 그렇게 말하는 남자는 온탕에 앉아있는 자세도 달랐다. 똑같이 앉아있는데도 그 남자는 당당해 보였다. 가만 보니 인테리어한 남자와 장근육이 단단한 남자 둘만 어깨가 쫙 펴져 있었다. 아, 형님은 원래 타고난 병광색과니까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지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자 다들 고개가 그 건강해 보이는 남자에게로 쏠렸다. 그 남자는 어깨를 더 활짝 폈다. 고개까지 기부스한 듯 뻣뻣했다. 마치 인테리어한 남자에게서 그 말이 나오길 기대했던 것처럼. 자, 그건 그렇고 아까 말하던 그 여자 말이야. 거기가 어떻게 20대 같다는 건가? 아, 그 여자 거기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인테리어를 한 거죠. 저 형님처럼요. 영석은 아까보다 더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젯밤 영옥을 안았을 때 그녀의 그 안은 마누라와 달랐기 때문이었다. 영석은 마누라와 다른 영옥의 그 울퉁불퉁한 그 안은 타고난 명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죽기 전에 한번 만나기 힘들다는 명기를 만난 줄 알고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던가.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걸 보니 영옥은 인테리어를 한 거였고 그리고 여기 이웃고 떠드는 사람들과 관계를 한 한마디로 걸레였던 것이다. 영석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자 자신의 것이 더러워진 것 같아 얼굴이 빳빳해지기 시작했다. 병이라도 옮아온 건 아닌지 당장 비뇨기과에라도 가봐야 할 것 같았다.
사람들은 계속 떠들었다. 지금 웃고 떠드는 남자들이 모두 한 번씩 거쳤다는 여자가 영옥이 맞다면 영석은 이 헬스장엔 다시는 나오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직도 영석은 제발 영옥이 아니길 바랐다. 영석이 궁금한 얼굴로 있자 아까 나이 먹으면 입으로 자신의 상태를 말하게 된다며 주의진 남자가 영석을 지그시 바라보며 물었다. 자네 말이야. 요즘 자네한테 주스를 권하던 여자가 밤에 만나자고 하지 않던가요? 영석이 아직 대답하지도 않았는데도 다 알고 있다는 듯 탕 안의 남자들은 동시에 또 웃기 시작했다. 영석은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듯 민망하여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을 못하고 있자 그가 말을 이었다. 아마 당신도 조만간 경험하게 될 거요. 영석은 온탕에서 마음껏 릴렉스 됐던 몸이 마치 냉탕에 들어간 듯 모든 혈관이 오그라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확실하게 영옥이란 주석이 따라왔다. 영석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다른 사람이 물었다.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데도 그러고 다닌다면서요? 그러게요. 그녀의 남편은 대학 교수면서 아주 유명한 유튜버 강사기도 하죠. 아니 그런데 남편이 있는데 그 여자는 왜 그렇게 살까요? 그것도 교수식이나 되는 훌륭한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말이 됩니까? 어떤 남자가 엉뚱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게 희한한 건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건 온 동네가 다 알아도 당사자는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영석은 이쯤에서 설마 자기 친구 석천이 부인이 영옥일까 의심이 일기 시작했다. 그러자 어떤 이가 한마디 거들었다. 훌륭하신 부부 행복 전도사 김석천 교수님은 마누라 행실을 알고 있진 않겠죠? 그걸 알면 온 세상에 대고 행복한 가정을 주제로 강의를 할 수 있겠어요? 영석은 갑자기 튕기듯 온탕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다. 김석천은 같은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고등학교도 동창이었다. 그래서 모임까지 하는 친구였고 방송에도 자주 나오는 친구지 않은가. 영석은 그 친구 덕에 운동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마누라가 영옥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영석은 본의 아니게 동창 부인과 하룻밤을 지낸 꼴이었다. 아플싸.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여야 했다. 가만 생각해보니 그 친구가 결혼할 때 친구들이 떠들었던 말이 이제야 귓가에 생생히 들려왔다. 석천이 마누라 말이야. 몸매가 미스 코리아 감이야. 그때 결혼식장에 다녀온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다들 부러워 있었다. 미스 코리아 대회를 나갔다느니 나갔다가 예선에서 탈락했다느니 아니 상을 받았다느니 친구들은 아무튼 석천이 장가갈 때 말이 많았던 30여 년 전에 그때가 떠올랐다. 그때 영석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었기에 석천의 부인 얼굴을 모르고 있었다. 저번 모임에서 친구들이 말했어도 석천이 와이프가 영옥일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영석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쩌다가 김 교수 와이프, 아니 영옥인 저 지경이 되고 만 걸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다시 눈을 감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들 또다시 영옥의 이야기를 하며 왁자하게 웃었다. 석천이는 어쩌다가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지도 모르고 TV에 나와 부부 행복 전도사란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단 말인가. 차라리 다른 강의를 한다면 그나마 덜 손가락질 받을 텐데 말이다. 영석은 석천의 TV 강의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행복이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건강한 부부로 오래도록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요. 행복의 기준을 저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와만사성이라고 다들 아시지요? 부부가 서로 믿음이 있는 편안한 삶이 노후의 첫째 행복 조건입니다. 그러면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오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건강한 부부로 오래 살 수 있나라는 주제로 TV에 나와 강의하는 장면과 그의 부인 영옥이 오버랩이 되면서 영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있었다. 영석은 차라리 펑퍼짐한 마누라가 오늘따라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영석은 본의 아니게 친구뿐 아니라 헬스장 사람들과도 땡땡 동서가 된 것이다.
영석은 헬스장 연회원권이 조금 아까웠지만 친구 와이프와 그런 관계를 하고서 다시 얼굴을 마주 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이제와 지난 이야기지만 용옥이 쉽게 오빠라고 무심코 부를 때 이미 알아봤어야 했다. 오빠라는 말은 가정을 가진 여자가 남의 남자에게 함부로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는 호칭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녀에게 넘어간 요 며칠 동안의 일이 후회스러웠다. 영석은 몸에 물기를 닦고 라카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다. 당장 영옥의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시켰다. 그리고 화장실로 달려가 먹은 것도 없는 빈속을 오래도록 꽥꽥 토해냈다. 토해내면서 그녀를 애무했던 생각이 계속 떠올라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 토해냈다. 영옥의 에어로빅이 끝나기 전에 영석은 서둘러 헬스장을 나왔다. 눈이 오려는지 하늘이 영석의 기분처럼 찌뿌둥했다.